그런데 그때 비가 내렸는데 거기에 어떤 생물체들이 살아나더래. 그걸 보니까 투명 투구새우였다는 거예요. 그 아래 상태로 그 뜨거운 사막 밑에 숲을 관찰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세이버링은 식물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숲에 왔으니까 좋다. 꽃 폈으니까 아름답다. 보통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숲 해설가라면 모름지기 이것과 이 꽃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숲을 사랑하는 이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책에도 있지만 뭐 제비꽃이니 엉겅퀴니 잡초로 취급되는 것들조차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자기들은 열심히 살아가는지 네. 인간들에게 밟히고 오염된 곳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그냥 꿋꿋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바라보면 대단하지 않겠어요? 대단하죠. 근데 나는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들죠.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이제 관찰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말하자면 세이버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되겠습니다. 심오한. 저는 이렇게 작가님과 대화를 해보면서 작가님의 식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열기가 엄청 뜨겁게 네, 저도 식물을 맞습니다.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아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그런 안내나 이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네네.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과 같은 방향이라면 네.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거 쓰려면 제가 쓸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AI 인공지능이 나왔지만 인공지능도 내 책을 접하지 못했으면 저 같은 답을 못 낼 겁니다, 아마. 궁금한 게 응. 그 숲을 드셔보신 적이 있나? 그러니까 먹어본 식물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먹는 사람들은 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다만 내가 관찰을 하기 위해서 얘한테서 즙이 나오면 한번 맛보는 거예요. 이게 쓴맛인가? 짠맛인가? 이런 거는 하지만 먹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맛으로 먹는다. 그런 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또 책에는 시도하신 것들도 있다고. 그거는 내 관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꼭 그럴 때마다 그건 식물에 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네네.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맛 좀 볼게. 얘기를 하고 해요. 애들이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내가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식물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정밀하고 세밀하고 거기에 딱 알맞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느껴요. 잎이 왜 이렇게 생긴 거지? 잎이 왜 갈라진 걸까? 그러면 갈라진 거는 그 아래 잎도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요게 갈라져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이 잎이 흔들리면 너도 잎 전체가 이 햇빛을 받을 수 있겠지. 서로가 배려죠. 창조는 그렇게 정밀하고도 정교하게 이렇게 됐다고 봐요. 식물들이 다 대부분 그런 것을 발견해요. 식물에서는. 수천만 년 전에 이 세상에 이 지구에 꽃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네네. 꽃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가 연꽃 아니었겠느냐 추측을 해요. 가장 원시적인 꽃의 형태가 네. 연꽃 아니면은 지상에는 목련. 그래서 나무의 연꽃이다 해서 목련이라고 하거든요. 그 꽃을 보면 원시적인 모습이 보여요. 꽃잎이 네. 일단은 두꺼워요. 다른 일반 꽃들은 하나 그냥 금방 찢어질도록 네. 얇은데 네네. 그것들은 툭툭해요. 그리고 커요. 연도 이렇게- 그렇고 목련도 그렇고. 목련도 그렇죠? 어, 목련도 떨어진 거 보면 툭툭 떨어지잖아요. 잎이. 그렇죠. 맞아요. 그것은 비효율적이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해야 되고, 그리고 저 씨앗도 보면 이런 이 연통 안에 연밥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열매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원시적인 거죠. 요즘은 다 이런 캡슐 안에 씨앗이 다 옹글옹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압축돼서 있는데, 이제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네. 그런 수많은
이 숨구멍들, 네. 산소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생겨서 물속에 있으면서도 썩지 않고 오히려 고여 있는 물을 정화시키면서 깨끗하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연꽃이 생각해서 그랬겠냐 이거야.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서 더 지혜롭고 정교하게 더 발전한 것을 진화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을 만나면 뭐든지 썩게 마련이고 그 연꽃은 그렇지 않다는 게 또 그 구멍 안으로 물도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우리나라도 저 함양에서 네. 그 연못 속에서 그거를 발견했는데 피워서 보니까 지금 연꽃과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죠. 그게 몇 그거를 백년 전 700년 전에 네. 것으로 밝혀졌고 네. 그것을 아라홍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만큼 고려시대 연꽃인 아라홍련이 만개했다고 합니다. 맑고 청아한 자태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흰색과 선홍색, 홍색이 차례로 번지며 꽃잎을 이룹니다. 고려시대 태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연꽃 그대로입니다. 연꽃이 자리 잡은 함안이 아라가야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라홍련의 맑고 청아한 자태는 방문객들을 유혹합니다. 2009년 함안 성산산성의 고려시대 지층에서 발굴된 연꽃 씨앗은 2010년 처음 꽃 피웠습니다. 700년 잠에서 깨어난 아라홍련은 어느덧 11만 제곱미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씨앗이 이 캡슐 속에서 있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데서 있었으니까 오래 보관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있으면서도 700년 후에라도 이걸 피울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뭐 진화 뭐 이런 건 설명할 수 없어요. 만든 사람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2000년 전 씨앗을 가지고 지금 피울 수 있는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미국의 데스밸리에 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거기가 진흙탕으로 변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대요. 거기야말로 진짜 죽음의 사막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 비가 내렸는데 거기에 어떤 생물체들이 살아나더래. 그거 보니까 투명 투구새우였다는 거예요. 그 아래 상태로 그 뜨거운 사막 밑에 잠자고 있다가 네. 어느 날 비가 오니까 내가 깨어날 때가 됐구나 해서 깨어났는데 그걸 보니까 투명 투구새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지은 분의 뜻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미국 네바다주 축제 현장에서 고대 생명체가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 시작된 버닝맨 축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참가자들이 고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때 손바닥만한 길이, 심지어 딱딱한 투구를 쓴 모양까지 진흙탕 곳곳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의 정체는 긴꼬리 투구새우와 요정새우였습니다. 수억 년 전 고생대 석탄기 화석에서도 발견됐고 외형이 약 7천만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 생물로 여겨진다고요. 단단한 알 상태로 사막에서 가뭄을 견디다가 이번 폭우로 생존 조건이 갖춰져 깨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책 중에 은행나무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양평의 용문사에 이제 그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사람한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까불지 마. 나는 네 할아버지. 그 전초부터 다 살아온 걸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네, 그러네요. 300살이라 드신 어떤 나무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네. 신비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60 넘으면 생산 활동이 끝나는데 네. 1100년이 지난 나무가 아직도 생생하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용문사 절에서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 주변으로 네. 까만 그물망을 쳐놨어요. 열매가 떨어지면 그걸 수확하려고. 뭐 올라가서 딸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 아직도 열매를 맺고 왕성하게 살아가니까 얼마까지 더 살지는 모르죠. 중국에서는 뭐 4,000년을 산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야, 식물의 수명에 대해서는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죠.